네네네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페북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이 교수님의 생각. 또는 네. 정치인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한 비판. 뭐 생각, 비판, 네. 뭐 이런 거 좀 짤막짤막하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그거 좀 이렇게 편하게 많이 그렇게 하십니까? 따로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정치 평론 이런 거 하는 분 빼고요. 별로 없죠, 사실은. 그죠? 사실 그래서 예. 어떤 뭐 동료 교수는 이 교수 그렇게 뭐 올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네네. 얘기 그러니까 뭐 약간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랑 친구들이지만 그러니까 페북 교수님들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그게 비록 자기도 같은 생각을 해도 이제 공감을 왜냐하면 같은 편이어도 그런 거 안 누르는 그 교수님들이나 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페북에 이렇게 할 페북에 필요는 그걸 쓸 없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네가 올리는 건 자유지만 좋아요까지는 내가 안 누르겠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과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그렇게 정치적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의 하나의 그 세계관에 대한 모습이다. 나의 철학이다. 철학이란 말이 무슨 학문적인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사회가 나 개인도 있지만 작은 의미의 가족이나 이런 공동체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거창하게 인류가 있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잘난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알고 있고 불편하고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 것이 또 도리가 아닐까. 도리라기보다는 또 제 나름대로 또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도리라는 말은 이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도리라는 말이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 그 지식인 층이 있는 거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4월 혁명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4월 25일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교수들께서 그때 이제 4.19 전에 성명을 발표하고 4.19 때요? 그렇죠. 4월 혁명 때.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단의 성명 발표와 이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권 하야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교수님이 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리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걸 쓰고 이제 그 의견을 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저 사람이 되게 편향돼 있네. 한쪽의 얘기만 쓰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걸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특히 또 다시 또 미국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거든요. 교수든 개인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큰 이런 어떤 생각, 정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너무 이렇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넉넉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더 수월하고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네요. 그런 게 있어서 말조차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알 수 없는 것 제가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그러면 뭐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안 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는 뭐 대체로 뭐 진보 자유적인 논조를 추구하는 신문이 있고 보수적인 논조를 추구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신문은 그것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신문의 기사라든가 논설을 보면 노골적으로 그런 걸 아주 드러내서 표현하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서도 이제 신문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자기 보수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중립적이진 않죠. 중립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면 또 미국 얘기 죄송합니다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대선이 되면 신문사가 아예 논설로 이번에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논설로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신문은 정말 편향됐다고 우리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신문은 누구를 지지하고 진보적인 네. 신문을 누구를 지지한다고 씀으로써 그걸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허점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페북에서 혹은 이런 그 SNS 공간에서 쓰는 단편적인 정치적 어떤 견해가 뭐 그런 어떤 거창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으로서 또 자세를 낮추시는군요. 지식인으로서 한편으로는 또 지식인으로서 좀 뭔가 제가 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또 일종의 뭐 아까 말한 도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도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할 일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의무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앞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언론이라는 게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쪽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건 괜찮은데 우리 언론은 그건 괜찮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짜 뉴스, 엉터리 뉴스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그걸 잘 판별하는 우리의 지혜로움도 필요한데 원래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감시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라는 걸 얘기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정치적 견해를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요. 굳이 이제 뭐 숨기지 않고 다만 너무 과하면 안 되죠. 페북이 그거로 이제 도배가 돼 있으면 그건 재미없는 페북이고 예를 들어서 균형감을 그러면 한번 정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최근에 또 올리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유시민 작가랑 좀 친분이 있거든요. 친분이 있고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이기 전에 뭐 정치인은 본인이 이제 현역에서 거의 은퇴했지만 말 그대로 작가예요. 그래서 본인은 작가라고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작가라고 불러달라. 뭐 장관, 전장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 양반이 그 이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물론 이건 또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비평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유시민 작가님의 생각에서 이제 이제 했고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된다고 판단돼서 이제 가볍게 한 문장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공감하시니까 이걸 이제 올리신 거다. 그렇죠. 공감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분이 그 어휘 선택이 탁월해서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건 딸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딸을 이용해서 페북에서 돋보이려고 제가 이제 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제가 반응이 앞으로 안 좋으니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 예전에 뭐 연예계 지금도 계시고 있지만 광고업계에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3B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녀, 미인 그다음에 동물 비스트 세 번째 베이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광고업계고요. 이 페북계에 그 최고가 뭐냐면 자기 새끼들을 올리는 거예요. 특히 딸바보 아빠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딸만 올렸다면 그냥 제 그 페북의 좋아요가 막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만약 여기 이 사진을 뺐잖아요. 딸을 이용해서 현격한 좋아요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따님이 빠지면 진짜 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뭐 그것도 조율하면.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딸 가진 죄. 딸 가진 죄. 그런데 이거는 무죄. 이거는 무죄다. 딸을 가진 건 무죄다. 무죄죠. 그렇죠. 무죄죠. 나 웃긴 거니?
11월 말에 설악산 권금성에 올라가셔서 네. 네. 근데 네. 이게 시점이 요 사진을 찍으신 거는 그때고 요 네. 얘기 나오기 전일까요? 전이죠. 네. 네. 전이죠. 근데 사진만 이제 전 거를 쓰신 거로군요. 네, 일주일 전에. 11월 말에 뭐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올 걸 알고 그럼 사진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그럼요. 그러신 거로. 네. 그러니까 딸 가진 건 무죄. 그렇지만은 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좀 비틀어서.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력서 쓸 때 이렇게 쭉 쓰고 그 뭐 학교 졸업 몇 년도에 했는지 이런 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뭐 일을 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문화방송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했다. KBS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했다. 무슨 프로그램? 근데 그게 조금 제가 따로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5년부터 뭐 87년까지 뭐 이런 게 조금 헷갈려서 85년부터 88년까지 일했다. 뭐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충분히 그런데 연도에 착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지도 않은 제가 방송하면서 상 큰 거 하나 받았어요. 그 문화방송에서 우수 연기자상인가? 우수 연기상. 90년대 잘 나갈 때. 그 위는 최우수거든요. 최우수는 못 받았어요, 제가. 그거 딱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만일 제가 잘 알잖아요.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라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돋보이려고 최우수 연기상 이렇게 쓰면은 그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쓸 때 그렇게 못 쓴단 말이죠. 못 쓰죠. 못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리고 보면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름없음. 틀림없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거. 도장 찍죠. 예. 그 누구나 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수를 최우수로 쓴다든가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무슨 대상을 받았다고 쓴다든가 단순히 참가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거짓말인 거고 허위죠. 거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죠? 쟤 또 거짓말해. 쟤 또 거짓말.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 언론의 보도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좀 거짓말 하는 사람이구나, 원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번이면 관계없는데, 여러 번이면 이거는 약간 그 의도성이 너무 강한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매번 발동을 한 거죠. 매번, 그렇죠. 그거는 매번 한 번 발동해도 그건 참 흠결인데, 매번 발동하는 건 사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페북에, 좀 비교적 이렇게, 그 개인의 생각을 좀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또 이상혁 교수님이 계시다. 뭐 이런 걸 좀,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다음에, 여기 또, 요거는 이제 언어 풍경이에요. 언어 풍경이죠. 이 외래 표기가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실수 많이 하거든. 제가 이제 계속. 근데 이제 보니까 모든, 이게 헬로윈 이 축제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할로윈 하죠. 할로윈 하는데, 보니까 언론에서 할로윈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언론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YTN도 보면 여기는 헬로윈이라고 잘 적었는데 밑에 보면 검색해 보면 할로윈. 그러네요. 여기 왼쪽에 할로윈. 그리고 여기는 헬로윈. 그다음에는 할로윈. 이게 다 제각각으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 물론 이게 어렵거든요. 외래어 표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이 기자들이나 방송에서는 정확히 써서 오히려 정확히 쓰는 것이 우리들 입말이나 눈에 익숙해져야만 그렇죠. 국민들도 나중에 정확하게 쓰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 저거구나. 그렇게 알겠죠. 듣고 이렇게 보고 저거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이렇게 막 지각각 써버리면 그렇죠. 이건 언론이 조금은 좀 주의해야 되는. 네. 사실은 네. 이거 진짜 대표적인 게요. 정말 미스터리한 게 네. 미스터리인데 미스테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저는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말도 네. 저도 간혹 미스테리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 이제 그대로 적어버리는 것.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네. 공적인 기관에서 잘 써주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입으로, 귀로 예.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제 그게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소한 거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진 한 장 더 했던가? 아, 요건 아까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언어 풍경. 예. 요게 제가 이제 갈무리한 마지막 사진인데, 잠깐만요. 예. 공유를 잠깐 중지했다가. 왜 그러냐면, 이 공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이제 첫 방송을 하면서 한글문화연대 김명진 부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공유를 한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김명진 부대표님이 저 귀퉁이에, 이 화면 귀퉁이에, 예, 이 콩알만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공유한 화면만 커지고 사람은 작아지니까. 작아지고.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보면서, 공유를 했다가 이걸 좀, 끊었다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야, 나오신 분 얼굴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뭐 워낙. 예. 다시 공유할까요, 그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사진이 사실 저도 이제 요거 보면서 좀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정선생님도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시니까. 예. 뭐 지금 내 학기를 비대면으로 보냈으니까요. 서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죠. 네. 요게 이제 기말고사 12월 7일에 보셨군요. 네네네.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었다. 요거 직접 좀 읽어주시죠. 네,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었다. 한 번만이라도 직접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싶어 기말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면 시험을 치렀다.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냥 수고했어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거든요. 답안지를.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 보이더라고요. 그 답안을 하나도 못 쓴 건 아닐까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학생은 또 이렇게 냉정하게 냉큼 빨리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일찍 다 쓰고 나가는 학생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나가는 학생도 있고. 예. 이번 학기 첫 만남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시험. 이게 초연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2년째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것도 두 반, 여기 애들 듬성듬성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반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이제 조교가 옆반에서 감독을 하고, 제가 이반에서 감독을 했는데, 30명 학생을 15명씩 나눠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학생들하고의 첫 대면. 네, 첫 대면이었죠. 이번 학기. 참. 참 학생들이 정말 참 짠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또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작해서 이게 코로나가 죽어야 돼요. 그죠?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코로나가 죽어야죠. 코로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정상화가 되고. 사실 또 교수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지금은 이제 줌 같은 이런 영상 도구가, 비대면 영상 도구가 익숙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래도 오히려 방송 경험 있으셔가지고, 그나마 낫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녹화 같은 거 많이 하셨으니까. 뭐 카메라 자체가 낯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또 저도 이제 이게 뭐 줌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수업을 하나, 이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뭐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배운 덕에 지금 또 이렇게 줌으로 이상혁 교수님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눈 학생들 맞추고, 학생들 만나고 체온 싶네요. 느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다음 학기에도 이제 뭐 반 정도만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마다 또 뭐 수업의 그 규모마다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한 1시간쯤 얘기를 했네요. 네네네. 빨리 지났네요. 사실은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한 편으로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걸 그러면 반을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한번 편집이나 아니, 뭐, 딱히 편집할 건 없습니다. 네네. 반 뚝 잘라가지고. 네네. 반 뚝 잘라서 그냥 1부, 2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상혁 교수님 이제, 오늘 우리말에 관련된 얘기, 국어. 또 참, 이 먹고 사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 또 뭐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끝으로 그냥 그거 한 말씀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 국어를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어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또 뭐 그런 점에서 한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30년 전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으로 나라를 뺏겼을 때, 뭐 대한제국 지나서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111년 전입니다. 111년, 그러니까 1910년이니까 111년 전입니다. 네네네. 111년 전에 이제 조선 혹은 대한제국에서부터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국권을 우리가 뺏겼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러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국어라는 표현이 조선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어가 국어가 됐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시경의 국어문법이라는 문법책이 그 다음에 일제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재출간됐는데 그때 조선어 문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물론 어떤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나라의 언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라진다는 것이 완전히 무슨 쓰지 못하고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적인 기능을 우리의 말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언어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도 이제 잘못되거나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우리가 기록이나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만, 지금같이 온전하게 나라를 갖고 있는 현재에서도 요새 한류도 뜨고, 또 한류가 인기가 있고, 또 한국어에 대한 인기도 늘고, 그거와 함께 이제 한글 공부도 많이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급증했죠.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꽤 중요한 언어가 됐는데, 이제 우리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현재 우리 한국어나 우리 국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언어란 것이 대단히 그 하나의 그 문화적인 상징이고, 문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되게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내 나라 말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하고, 잘 쓰고 하는 것은 꽤 그 문명국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꽤 의미 있는 일이다.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옛날 김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고, 또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좀 잘 유지하고 발전해 가려면, 그 나라의 말이 잘 살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고 뭔가 품격 있고 꽤 매력적으로 잘 그 기능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더 매력적인 한국어가 더 세계에 환영도 받을 수 있고 더 각광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는, 한국어는 혹은 국어는 우리의 의식을 규정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좀 언어에 대한,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마지막 말씀은 이상혁 교수님 어록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저 영상으로 딱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좀 바쁘신데, 이렇게 줌으로나마 이렇게 또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아무튼, 조금 이게 좀 진정이 되면, 네. 조만간 직접 뵙고,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이렇게, 제스처가 잘못된 거죠? 행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술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네. 네, 이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러면서 좀, 회포를 좀 풀죠. 예. 네. 제가 꼭 그 수원 본매 카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재환의, 우리만 하다. 예. 또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 그러고 보니. 네. 예. 쭉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